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 10월 24일 일요일입니다. 밤 8시 네, 14분입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 뵙고 나서 지금 주말인데요. 월요일날 제가 제목을 영상을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네,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줄줄줄줄 좀 흘러내리는 행국인데요. 그동안에 2900포인트를 찍고 급반등을 하면서 분봉들이 이게 60분봉이든 90분봉이든 120분봉이든 150분봉이든 간에 분봉들이 좀 단기 가열권에 왔기 때문에 또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이 3050포인트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2900에서 바로 3050포인트를 뚫고 가기에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좀 소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50까지는 못 가고 3030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뒤로 빼면서 우리 용수철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좀 더 높이 튈라 그러면 용수를 다시 한번 눌렀다가 뒤로 뺐다가 다시 치게 되면 그 반동을 이어서 치게 되면 위에 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완전히 뭐 시장이 바닥에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3050이라는 매물을 한번 터치를 하려 그러면 한번 뒤로 뺐다가 그 반동을 위해서 한 번만에 깨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위로 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용수철이 다시 한번 눌려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략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은 제가 여러분께 저점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일단은요. 미국 지수는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요. 다우는 이미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왔거든요. 다우 한번 보시죠. 자,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이게 좀 벌어졌는데요. 다우는 조금 눌려질 수도 있지 않나 직전 고점 라인 근처에서. 그렇지만 계속 양봉은 뜨고 있습니다. 꼬리를 달면서 이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우는요.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아직 마무리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 다시 시장은 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그 문제라든지 또는 뭐 중국 그 문제 뭐 흥다 사건 뭐 이미 흥다 사건 자체는 이미 감소가 됐지만 그런 중국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 세계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건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미국 정시도. 다만 지금은 미국 정시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외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 시즌에 한해서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긴 하는데요. 이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시장은 다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우는 네, 현재는 잘 가고 있죠. 네,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 역선 여전히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고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역시 직전 고점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 차트만 보면 지금 현재 모습은 안정권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미 절반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은요. 자, 다우 나스닥은 네, 차트는 네, 현재로서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분봉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분봉을 같이 한번 보시는데요. 150분봉입니다. 뭐 일봉에 가장 가까운 분봉이 그나마도 분봉이 150분봉이기 때문에 저 같은 한국투자증권은요. 파동이 하나, 둘, 셋 하고 쌍봉 찍고 위에서 내려왔는 다시 하나, 둘. 자, 이 엄봉 보이시죠? 이 자리요. 잠깐만요. 어디 갔나? 네. 요 자리 엄봉 보이시죠? 요 자리요.
이 자리 연봉이 하나, 둘, 세 번째 하락이죠. 다시 반등 양봉 두 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연봉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 저점을 한번 깨야 되겠죠. 그죠? 이 연봉이 저점이 얼마냐면요. 여기가 저점이 얼마냐면은, 잠깐만요. 요 양봉 저점을 보는 게 맞겠네요. 양봉 저점이 2996이네요. 그 다음 여기 저점이 얼마죠? 3012죠. 여기는 3008도 있네. 그죠? 저점이 3008이죠. 여기도. 그죠? 네, 3008. 그러면 이 친구가 한 번 더 음봉이 나오게 되면요. 대략 한 2700, 한 95 정도? 뭐, 대략 한 2800 정도 전후 정도가 한번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3006포인트니까요. 코스피가 한 2800을 살짝 깨는 정도 또는 2800 정도가 한번 단기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요 자리가 120분 봉이 얼마죠? 이게 120분 봉인가요? 이게 뭐 기준선인가요? 보죠? 기준선이네. 2978. 네, 맞습니다. 2978 정도, 요 정도 자리 정도 한번 터치하고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분봉입니다. 그래서 2900 2800 정도 내려오면요. 2978 정도 내려오면 다시 저점에서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어차피 2900 한 60, 70 정도에서 3050에서 3080 정도 요 구간에 저는 박스권이라고 보이시거든. 어차피요. 좀 더 넓게 보면 2950에서 3100 정도 되는 구간인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는요. 2900 한 78 정도 요 구간 정도가 단기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봉으로요. 일봉으로는 일봉으로는요. 조금 지금 현재 일봉은 보면요. 갇혀 있습니다. 지금 위에. 그죠? 위도 갇혀 있고 아래도 지지해 주고 있고요. 요 지지 라인 얼마죠? 이게 요 지지 라인이 지금 현재는요. 2974죠. 이 21선이 그죠? 기준 전환선이요. 2974기 때문에 대략 한 이번 저점은요. 2974에서 2978 정도 요 정도 라인이면 우리가 저점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략 얼마 차이 안 나는 게 2800 정도 오면 그냥 저점에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거기서 다시 저점 받고 하나, 둘, 셋. 아직 코스피는요. 한 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저점 받고 이 고점 한번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점이 얼마죠? 한번 볼게요. 일봉상입니다. 이 고점이 지난번에 3047까지 갔다 왔죠. 그러면 대략 한 3070이나 3080 정도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점은 네, 2974에서 2978 대략 2980 정도 전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종목별로 보면 많이 또 이 분봉상 또 이 침체권으로 들어온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종목들 다시 잡아가지고 또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또이 3,000원 이번에는 47을 넘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대략 한 3,000원 70 정도 오면 다시 한번 팔아주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거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메모장을 한번 써봤는데요. 자, 메모장을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에 정유나 가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여러분께 그 한참 급락할 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요 가스 한국가스공사를 같이 한번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는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4,500원에서 4,550원에 제가 한번 매수를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5만 10원, 5만원 요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4,865원 정도의 평균가가 매수를 했다가 4,720원에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4,720원, 30원에 손절해 놓을 때는 그날 장중 저점이 4,65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죠. 이 종목이 다시 아침에 반등을 줄 때 바로 자르고 다시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진입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는 일단 한국가스공사는요.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일단 추세가 우선 5일선, 11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었고요. 이 행보하던 요 자리를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장중에 바로 일단 잘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이 매수는 지금 여러분 공매도를 한번 보시면요. 공매도 수량이 한국가스공사 상당히 많은데 그 공매도가 기관이 때린 건지 외국인이 때린지 모릅니다만은 보여지는 이런 매수와는 다르게 뒤에 공매도 물량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집에 퇴근하게 되면 천연가스 선물을 좀 최근에 좀 많이 봤었는데 그 선물 차트를 보면서 지난번에 선물 차트 저점이 4.85 정도 뭐 4.9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5.3까지 올라왔는데요. 4.5 정도 전후까지는 한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천연가스 국제가격 선물이 4.5나 4, 뭐 6, 요 정도 구간 내려오면 그때 다시 가스공사를 진입해 보자라는 생각에 메타버스가 마침 제가 또 한번 매도하고 내려왔던 거 원하는 가격 다시 왔기 때문에 다시 메타버스로 돌아간 거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아마 반등을 지난주 금요일날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가스 가격, 국제 선물 가격이요. 월요일날 좀 반등이 들어오겠지만 이 반등은 잠깐만요. 자, 이 반등은 일단은 4만 한 7천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만 7천원 아니면 한 4만 8천원 최대 아니면 47,500원 요 정도 요 구간에까지만 반등이 올 듯 하고요. 그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깰지 아니면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짝꿍댕이를 만들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 과정에서 아직 4.5까지 전년까지 선불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 안 오고 바로 지금 5.3이니까요. 바로 돌리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전 고점을 한번 뚫을 거라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을 기다린 건데 만약에 이 가격이 오지 않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이때 4,700, 800에서 한번 두드리게 맞고 다시 한번 밀릴 때 그때 요 가격이 다시 오지 않을까 싶으면 다시 그때 한번 기회를 볼 생각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를 볼 생각이고 지금은 어쨌든 차트가 좀 끊겼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더라도 4,650, 4,700원 라인을 바로 뚫고 올라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봉으로는 보조지표들이 어느 정도 좀 저점이 왔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상당히 보조지표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 자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설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일단 4,700원, 800원, 4,700원 정도 올라가고 나서 밀릴 때 그때 가스 선물도 같이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굳이 무거운 가스공사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3% 손절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먹은 거 거의 3분의 2 다 퇴고 왔습니다. 대신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메타버스 관련주요. 메타버스 ETF라는 게 이제 4개 증권사에서 지난 10월 13일 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했습니다. 뭐 증권사마다 저기 금액이 좀 다르긴 합니다. 80억도 있고 300억도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가 현재 지수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한 70% 정도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와 비트코인 관련주가 연일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거든 그동안에요. 자, 비트코인 관련주는 왜 상승한지 아시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 ETF에 편입되어 있는 또는 편입 예정인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종목이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M, YG 엔터, 그다음 JYP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게임주요. NC소프트나 뭐 크래프톤이나 포러비스 같은 게임주고요. 그다음에 제페토 아시죠, 여러분? 그죠? 들어보셨죠? 네이버, 네, 플래툰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제페토. 플랫폼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플랫툰이 아니고 플랫폼요. 그다음 하이브란 종목은 그 제가 듣기로는 11월 달인가요? 그 BTS 공연이 있다고 하죠. 공연 그 수익금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하이브는 그런 재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러비스 같은 게임주,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들 좀 보시고요.
카카오도 있지만 카카오보다는 차라리 네이버가 좀 더 나아 보일 듯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는요. 그 다음에 CJ ENM 등 현재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비교적 우량한 그는 좀 조금 덩치가 큰 종목들을 제가 나열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중소기업들 일부 몇 종목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변동폭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현재 메타버스라는 이 섹터 테마는요, 현재 주도주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동시에 조금씩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또 주도주가 나오겠죠.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지배하는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태동기라서 아직은 주도주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이 거론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엮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국면입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 저 벤처 거품 2000년대 초반에요. 벤처 거품이 났을 때 그때 그 벤처의 열풍을 주도했던 뭐 그때 그 윈도우가 나왔을 때죠. 주도했던 그런 그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이 그런 회사들이 그 주도를 하고 시장을 열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시장을 그 시장을 장악한 종목은 구글이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을 열거나 시장을 태동하게 만들고 처음에 시장에 문을 연 종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하지만 나중에 어떤 종목이 그 시장의 지배력을 만들지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동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종목들 우리가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좀 단기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10년 정도 길게 보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죠. 뭐 저도 뭐 소셜 네트워크와 게임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대충 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손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요즘 10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데 제가 또 이 메타버스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참 많이 알아야 됩니다. 보니까 그죠? 일단은 지금은 태동기니까요. 이런 종목 저런 종목에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고 이런 ETF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런 쪽에 좀 현재 조금씩 비중을 늘리고 있죠. 그죠? 이 ETF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저는 큰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중소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중소형주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도 최근에 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위지트 같은 종목들요. 후발주자로 위지트가 금융을 상한가 같죠. 네,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께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종목을 그 다음날 바로 사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종목을 얘기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직접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제가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께서 바로 사지 말고 하루나 이틀, 2, 3일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습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해보시고요.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주가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고점이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도 지금 오늘 제가 뒤늦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메타버스 관련주는 저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 초에 한번 잠깐 반짝하고 나면 다시 저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실 때는 뭐 당일치기 단타는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만은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고점 단기적으로 찍고요. 한번 크게 하락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시 관심을 가지면 이번에 고점을 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하지만 이미 메타버스 요 테마는 저는 이미 현재 가격은 이미 반환점 중간에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눌러질 때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시장의 자금이 이쪽에 지금 현재는 몰리고 있으니까 눌러질 때 관심을 가져서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매매라는 것은 저점에 잡으시면 한 1주, 2주 정도 보유하시면 또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단기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초 정도면 저는 단기 고점이 한번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도 이제는 좀 들어가기 진입하기 좀 부담스럽고요. 만에 하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눌러지게 되면 아까 제가 시장의 저점을 2778 정도, 2774, 2778 정도 오면 다시 저점에서 하시라 그랬는데 그동안 또 눌러졌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분봉상 저점 찍은 종목들이 다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랐다가 3.70이 되는 게 올랐다가 다시 눌러지면 그때 이 종목들이 아마 눌러지고 나서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해 가시죠?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이저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여러분께 몇 번 댓글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질러버리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종목에 관심은 가지되 이 종목이 언제 시작할지 또 어느 정도까지 눌리고 갈지는 모르니까 일단 여러분께서 본인 스스로가 차트 공부를 좀 하시고 제가 여러분 파동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파동 체크하시면서 오파가 어느 정도 나왔네. 그럼 눌러지고 나서 내가 그때 수급 보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메이저 수급 장중에 프로그램 잘 보시고요. 첫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바로 따라 붙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보고는 있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기간은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입질 조금 한 이틀 정도 하고 있는데 수량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번 반등 시에 또 같이 올라가긴 하겠죠. 그죠? 근데 아직은 메이저 수급이 좀 유입이 미미하죠. 그래서 장중에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수가 2780 정도로 2740까지 내려오고 다시 반등이 들어올 때 이런 쪽에 메이저 수급이 좀 일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요. 자, 위에 있는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메타버스나 비트코인 이런 위에 있는 종목들의 단기 하락 시에 대체제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부상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마 제대로 된 본격적인 상승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여행이 어느 정도 한다라는 얘기가 살짝 나올 때 또는 그런 가능성이 살짝 나올 때 그때 바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좀 더 관심 그때 가지시게 되면 그때는 좀 폭발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인 국내 여행이라든지 외국인 국내 여행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려 그러면 지금은 좀 어렵고요. 내년 한 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내년 2, 3월 정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좀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달 정도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메이저 수급을 하긴 하고 첫날에 따라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리 가서 붙였을 필요는 없고요.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2900 대략 제가 80이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대략 한 2978포인트 정도. 네, 또는 2974포인트 정도. 요 정도 자리가 저점이 한번 놓을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서 저점 매수 잘 하셔가지고 3070이나 80 정도 이번에 한번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박스권이고요. 혹시라도 2950포인트를 만약에 코스피에 이탈한다면 그때는 긴장하셔야 되고요. 또 혹시라도 29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혹시라도요. 그리고 지금은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요.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보조 지표들을 잘 분봉상 보조 지표든 일봉상 보조 지표든 보조 지표들을 잘 활용하셔서 지금은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으시면 분봉상 저점이 나오고 어느 정도 침체권에 들어오면 또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또 한 일주일 정도는 뭐 3, 4일 들고 가다 보면 또 5%든 10%든 또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다시 매도하시고 그렇게만 잘 하셔도 짭짤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코스피 잠깐 차트 안 봤죠? 미국 증시만 잠깐 봤는데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월봉인데요. 이 월봉이 지금 현재는 5일선은 이미 살짝 꺾였고요. 11선도 이제 들어눕고 있습니다. 전환선도 지금 들어눕죠. 지금 현재 요 월봉 요 자리만 가지고는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저점이 더 나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바닥에 나왔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디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메이저 누군지는 모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만약에 이 11선이나 5일선요, 얼마죠? 5일선이 3154고 11선이 3117이죠. 그죠? 적어도 3117이나 또는 좀 더 넓게 보면 315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박스권이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누구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어쨌든 2975 정도 80 정도에서 3050에서 3070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보시고요. 지금은 박스권 매매 하시다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의외로 이 자리를 뚫을 수도 있고,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미국 증시가 팍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이 박스권을 보이다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장기적으로는 뭐 저는 2900포인트 깰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만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요 장세에 우리는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950 깨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2900 깨면 바로 손절입니다. 바로 그냥 비중 줄이셔야 되고. 무슨 얘기 하시죠? 또 요 자리 3150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현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